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틀 전에 선거 부정의 증거라고 공개한 6장의 투표용지가 이제 검찰 수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6장의 투표용지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은 이게 바로 투표 조작의 증거다.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 이건 조작의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는데 이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전투표 때 쓰여진 투표용지가 아니고 당일 투표 때 쓰여진 투표용지인데 사용되지 않고, 즉 기표가 되지 않고 남은 것이다. 잔여 투표용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선관위가 개표소에서 이 잔여 투표, 쓰지 않는 잔여 투표 용지가 있으니까 요걸 어디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6장이 민경욱 의원 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탈취라는 표현을 썼네요. 투표용지 탈취의 증거다. 그러니까 범죄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리시 수택이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을 선거 가방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했답니다.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했다.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을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쓰지 않았던 투표용지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제기했던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투표인지도 알 수 없어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민 의원이 이제 지난 11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틀 전에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 대회를 열고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 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사전선거가 조작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게 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투표일에 쓰였던 게 아니고 당일 투표 때 쓰였던 것이다. 당일 투표 때 쓰였던 것이고 이게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표, 도장 찍은 게 아니고 남은 용지를 어디에 보관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탈취 또는 절취했다. 그래서 고발했고, 고발하기 전에 선관위가 해명을 요구했는데 민 의원은 해명을 거부를 하고 이렇게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증거로 제시하니 역추적했을 뿐더러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 반대로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는 격이다. 입수를 했을 뿐 자세한 과정은 모르며 말할 수 없다.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된다. 나를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바치겠다. 나를 잡아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건다. 부정선거 제보해 달라.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 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돈 1,500만 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중국 동포를 상대로 이렇게 했는지, 여러 음모론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 끼어 있는 것에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 원, 내일은 400만 원, 15일 300만 원, 16일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이야기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 해가지고 제보해도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서두르라.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 원씩 줄어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 의원이 구리 지역 투표용지를 흔들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국민께서 귀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선거 관리, 특히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현재 수출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민경욱 의원의 주장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선관위 측의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확인해봐야 될 점이 몇 개 있는데, 선관위의 주장은 이게 부정선거의 주장이 아니라 부정탈취 행위의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불법 탈취의 증거물이다는 주장이고, 이게 사전투표일에 쓰였던 게 아니고 당일 투표일에 쓰였고, 이게 사용된 투표용지가 아니고 남은 용지다. 그러니까 가방에 넣어서 어떤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들고 나와서, 손에 들고 나와서 흔드는 걸 보고 그 일련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역추적을 해가지고 6장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더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된 거는 아마도 선관위 쪽의 설명을 믿는다면은 이게 이미 끝난 거고, 사실은 뭐 휴지로 처분해도 될 것인데 모아둔 것이다. 어디에 아무 그 경계심 없이 모아둔 걸 누군가는 가져갔다.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검찰 수사를 하면은 이 민경욱 의원을 불러야 됩니다. 민경욱 의원을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입수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고, 민경욱 의원은 이 KBS 기자 출신인데 아마 절대로 누구로부터 듣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1년번호를. 물론 그 보관한 데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거 부정 의혹 제기자에 대한 수사인데, 이걸 뭐 뭉뚱그려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다 또 이렇게 주장할 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새 의혹이란 말을 여러 군데 아주 편리하게 붙입니다. 근데 의혹은 언론이 만든 용어인데요, 사실은 기자들이 좀 편리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일 가능성이 한 7, 80%는 된다. 일단 의혹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언제 사실이라고 단정했느냐, 의심도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의혹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높은 의혹이 있고 특도화인 의혹이 있죠. 예컨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의혹이 있다. 김현희가 가짜라는 의혹이 있다.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의혹이 있다. 이건 의혹 중에서도 이건 의혹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게 의혹입니까? 김현희가 가짜라는 게 그 의혹이 됩니까?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는 게 의혹이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에다가 의혹이라는 모자를 하나 씌워주면은 이게 사실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의혹 제기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혹 제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거는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의혹 제기를 하면은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김현희를 가짜로 의심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김현희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국가기관이 동원됩니다. 과거에 좌파정권 때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도 그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게 속는 사람과 안 속는 사람. 드디어 작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말려가지고 혼이 난 거. 이게 다 의혹 자격이 없는 걸 의혹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번 사전투표 조작설도 이게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의혹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설 의혹도 제기 못하나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어제 김대년 이틀 전이군요. 김대년 씨,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정권과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 이것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 부정투개표를 의미합니다. 투개표가 있었을 가능성은 0%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0%는 이게 의혹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개표소에 있는 그 계산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양당이 아니죠. 여러 당의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배된 것을 보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조작을 하죠? 이렇게 여러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떨어졌느냐, 누가 걸렸느냐의 당락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전국 집계를 위한 편의상 하는 것이고, 이미 그 관내에서 개표가 확인이 되면은 그걸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판사입니다. 부장판사급입니다. 보고, 이 사람이 당선됐다 하면은 그 사람이 당선증을 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거기 집계 조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아무 영향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188조를 보고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